수업한 사람? 이제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천여부는 저번에 우리가 일단 저번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적분은 금방 끝날 텐데 그 속도가 속도 149쪽 봐봐. 149쪽부터 나가야 되지? 그치? 근데 이제 천여부는 일단 수요일 날 그 121쪽 펴봐. 121쪽 함수의 그래프 있지? 그치? 그 함수의 그래프부터 이제 좀 복습을 조금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 그 저번 주 수요일 날 날짜랑 요일 수요일 날 해서 3교시 그 찍어 놨어. 그래서 주말 동안에 한번 봐봐. 알겠지? 그래서 꼭 한번 봐보시고 복습하는 거야. 복습 저번에 했었던 거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복습을 했냐면 좀 그래프 개형을 쭉 해서 131쪽까지 했어요. 그죠? 맞지 얘들아? 131쪽까지 복습을 했지? 그래서 복습한 김에 마저 오늘 132쪽부터 이제 방정식, 부등식 활용까지 마저 복습을 하고 속도가 속도로 오늘 2교시 때 진도를 나가봅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자 132쪽 봅시다. 필수예제 25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에 일단 이제 오늘 방정식, 부등식 활용이고 함수 그래프 기억할 텐데 저번에 우리 함수의 그래프에 비율관계 복습했었지? 영상 찍어놨어. 한번 주말에 시간 날 때 꼭 봐봐. 알겠지? 천여부는 삼각함수의 비율관계는 왜 공부하죠? 미분 과정을 좀 생략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미분 과정을 조금 생략하기 위해서 비율관계를 공부를 했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최대최소 활용 여기에서도 한번 봐볼게. 필수예제 25번 문제 유형을 볼게. 문제에서 2차 함수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가 y축이고 그 다음에 내적 직사각형 해놓고 문제에서 여기가 루트 6이래.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직사각형 ABCD 요 ABCD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냐면 자, 최대값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x 자 제곱 플러스 10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A점의 요 X좌표를 T로 놓을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왜냐면 주어진 게 없으니까. 그럼 A점의 X좌표를 T로 놓으면 이 T값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죠? 루트 6까지인 게 맞죠? 맞죠? 그럼 이 범위 내에서 그 직사각형 넓이를 T식으로 잡아낼 거야. 그러면 그 T식의 이 범위 내에서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가로 길이가 얼마지? 여기가 T면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도 TT기니까 가로 길이가 2T겠죠? 맞죠? 그리고 세로 길이는 얼마일까요? 세로 길이는 여기가 T 대입하면 되니까 세로 길이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0이겠지? 괜찮죠?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를 새로운 y라고 생각을 하자면 가로 길이가 2T고요. 세로 길이가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0이다.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T를 바깥으로 빼면 마이너스 4T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테지. 괜찮죠? 이해가지? 자, 이랬을 때 우리 비율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서와. 자, 개념을 펴 봤지? 자, 132쪽 펴봐. 자, 132쪽. 그죠? 네. 어떻게 시험 잘 봤는지는 선생님께 쉬는 시간에 물어볼게요. 알겠죠? 근데 시험지가 보통은 아니네. 근데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네. 자, 지금 복습을 하고 있거든? 예전에 공부했었던 거 복습을 하는 건데, 수요일날 시험기간이라서 천여부가 수업을 못 들었잖아. 그 수요일날 수업을 녹화를 해놨어요.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녹화를 해놨냐면, 함수 그래프 121쪽부터 선생님이 좀 중요한 그래프 개형을 복습을 좀 녹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천여부는 그죠? 이따 채은이 오면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주말에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꼭 보세요. 알겠죠? 복습 찍어놓은 거.
네, 꼭 저기 어디서 보면 되냐면 여기 학원 유튜브에 J&J 수학학원 하면 학원 채널 나와요. 그래서 거기 저기 뭐야 20일 10월 22일 수요일 날짜랑 그 해서 찍어 올려놨어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해서 오늘 복습한 김에 이어서 쭉 복습할게요. 자, 그래서 132쪽에 이것도 찍어서 올려놨어요. 이거 앞에 못 들은 거 조금이라도 보시고. 자, 해서 자 132쪽에 필수 예제 25번이죠. 네,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 식을 잡으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죠? 요거 넓이 괜찮지? 그러면 이제 요 범위 내에서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잖아. 맞죠? 그럼 우리가 비율관계를 공부를 했었지. 비율관계 어떻게 공부했었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 두근이 뭐죠? 얘가 0이 되는 이 함수가 3차 함수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t가 0이랑 풀마 루트 6이죠. 그치? 자,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이렇게 밑으로 갈 거 아니야? 맞지? 근데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t축이라고 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어떻게 되지?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6, 그 다음에 가운데 0, 그리고 루트 6. 어떻게? 간격이 같지? 간격이 딱 같지? 세 개가 0이 되는 지점. 이게 간격이 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6이고, 여기가 0이시고, 그 다음에 루트 6이지. 맞죠? 원래 최대 치수를 구하려면 뭐를 해야 돼? 이거 미분을 해봐야 되겠지? 원래 미분해서 풀어야 돼. 이거 극대점 찾아야 되거든? 근데 그 과정을 비율관계를 알면 좀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6이면 선생님 어떻게 했지? 병곡진진할 때 꼭 저번 영상 꼭 보세요. 찍어놓은 거. 루트 6이면 여기가 어떻게 돼? 1대 얼마였어? 1대 루트 3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거 이 길이가 루트 6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누면 여기가 얼마지? 루트 2죠? 그래서 루트 2일 때 이 범위 내에서 루트 2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럼 t가 얼마일 때? 루트 2일 때 최대값을 가지니까 실제로 최대값 구하라고 했지. 이 직사각형 넓이 최대값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 식에다 그냥 루트 2를 대입하면 나오는 거 알겠죠? t 대신에 그럼 루트 2를 대입해봅시다. 일단 루트 2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제곱하면 2니까 2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4죠. 그럼 곱하면 16 루트 2가 이제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율 관계를 알면 미분 과정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거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 비율 관계는 선생님 비율 관계 까먹었는데요. 자, 수요일 날 그거 영상 3교시로 해서 잘 찍어놨습니다. 알겠죠? 꼭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1교시는 복습을 하겠습니다. 2교시부터 우리가 이제 안 배웠던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1교시가 좀 빡빡할 수도 있는데 합시다. 그 다음 133쪽 볼게요. 최대치수 활용 부피래요. 이게 또 나왔어요. 그죠? 네. 저기 봐, 상자 박스 접었네요. 그죠? 상자 박스를 접었는데, 자, 박스를 접었는데 어떻게 되냐? 자, 이 귀퉁이에서 지금 X만큼 잘라냈어요. 여기 X만큼 다 잘라냈다. 자, X만큼 다 잘라냈어요. 이 직육면체 부피의 최대값 구하래요. 지금 그러면 X만큼 다 잘라냈는데, 잘라내면 얘가 밑면이 되겠죠. 그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이 밑넓이를 구했는데 가로가 16이래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6이래요. 그러면 요 가로 길이가 밑면의 가로 길이는 16-2x고요. 양쪽 x를 빼야 되니까. 그 밑면의 세로 길이는 6에서 여기도 xx니까 6-2x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자 부피식을 세울게요. 자 그럼 밑넓이는 어떻게 되냐? 밑넓이는 16-2x 가로 곱하기 세로 6-2x 이게 이제 직육면체의 밑넓이고 높이는 어떻게 되죠? 높이는 x가 되겠지. 이게 이제 이 부피식이야. 부피 이거 접었을 때 상자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직면체 부피의 최대값 구하래요. 최대값. 그러면 일단 x값 범위는 어떻게 되냐? x값 범위는 일단 x는 0보다 커야겠지. 일단 높이가 있어야 부피가 될 거 아니야. x는 일단 0보다 커야 돼요.
그다음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야 되는데, 그죠?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이해가지? 근데 얘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얘도 0보다 크겠죠. 일단 가로가 있으면 세로가 더 기니까. 일단 아무튼 범위를 다 잡아볼게요. 안 헷갈리게.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돼요. 얘 풀면 어떻게 되냐? x가 3보다 작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얘는 뭐 하면 x가 8보다 작다는데 어차피 공통범위 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이 부피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그죠? 지금 최대치수 활용하고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3차 함수인데 원래는 미분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방법이 있냐 안 되냐 보자는 거죠, 선생님. 근데 만약에 비율관계가 그 성립이 안 되면 미분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알겠죠? 근데 아무튼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빼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빼면 여기가 얘가 마이너스 2로 빼면 x 마이너스 8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를 빼면 여기도 이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빼면 x 마이너스 3이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뺐으니까 얼마냐면 4야, 4. 4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뭐야? 0이 되는 게 3 0, 3, 8 이렇게 되지. 3차 함수인데 어떻게 돼요? 0, 3, 8 이렇게 되니까 여기 간격 3이 왜 5지?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지금 3차 함수인데 x축, y축인데 어떻게 되냐면 간격이 안 맞아요, 그죠? 네. 0, 3, 8이다. 그러면 0, 3, 8 여기 간격이 3이 여기 5잖아. 훨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0부터 3까지 지금 최대값 구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관계 뭐 쓸 수 있는 게 없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미분을 해서 여기 극대점, 극소점을 찾아줘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까? 고배미분 쓰셔도 되고요. 이거 고배미분 한 번씩 다 미분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 저는 귀찮으니까 그냥 2차 함수로 해서 x 분배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4x 분배할게요. 이거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 거기다 4x 분배하시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4 x제곱 플러스 96x 자 이게 이제 부피식인데 미분하시면 12x 제곱 마이너스 88x 플러스 96 자 그 다음에 뭘로 나눌까? 4로 나누면 3x 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4로 나누니까 4, 2, 8, 4, 4, 16 자 이렇게 되고 자 3x, x 그 다음에 8, 3, 24 8 뭘로 해야 되냐 12, 36 인수분해해야 되지 6, 4, 24 마이너스 18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네 그치? 그럼 x가 뭐일 때? x가 3분의 4일 때 0이 되고 6일 때 0이 되는데 그럼 여기가 3분의 4일 때 0이 되고 6일 때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3분의 4일 때 0이니까 자 x가 얼마일 때? 3분의 4일 때 이제 최대 부피가 최대네. 그럼 이제 x 대신에 3분의 4 일단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정답 나오는 거예요. 부피 최대값. 이해가죠? 이해가시죠?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신당분의 이게 처음 배우는 거잖아.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줄게 알겠지? 일단 문제 풀고 확인 체크 그래도 한번 집에서 한번 확인 체크 풀어봐봐. 또 설명해 줄 테니까 자 넘기시고 자 이제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복습을 해볼게요.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자 여기가 중요하죠. 자 봅시다. 네 방정식과 부등식 활용 볼게요. 자, 바로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네, 자 141쪽 봅시다. 실근 개수래요. 실근 개수. 자
그 필수예제 27번 보면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는 0이래. 서로 다른 실근 개수 구하래요. 그러면 이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 개수겠다. 이게 x축이잖아요. y는 0이. 그래서 이거 3차 함수 자 미분을 해서 이제 3차 함수가 이렇게 될 텐데 자 미분을 해서 좀 파악을 해볼게요. y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6x일 테고 자 0이 되는 지점을 조사를 하면 자 3으로 자 얘가 0이 되는 지점 조사를 하면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네 얘가 이제 0이 되는 조사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x가 0이랑 2에서 자 0이랑 2에서 자 0이랑 2에서 이제 미분계수가 이제 그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거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0, 얼마냐? 0, 일단 0 대입하면 0,2고요. 이게 y축이겠지? 0,2. 그냥 이 점 좌표는 얼마냐면 2, 얼마냐면 2, 여기다 대입하시면 2,8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x축은 한 이쯤 있었겠죠. 여기랑 여기는 가운데에 딱 있었겠지, 그지? 여기 가운데 지나겠지. 여기도 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2 이렇게 딱 가운데 지나가겠지. 이해가시죠? 네. 점대칭이니까요. 점대칭 썰이니까.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실근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경으로 푸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네,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8번 봅시다. 필수예제 28번. 자, 28번. 방정식 2x 세제곱. 자, 다음과 같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죠? 그지? 근데 이게 3차 함수고 이게 x축과의 교점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k 값이 모르지. 그래프가 k를 모르니까 하나로 확정되지가 않는다고. 그럼 이 3차 함수 전체를 움직여 보니까 되게 헷갈리죠. 헷갈린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k를 넘겨줘. 그럼 마이너스 k를 넘기면 자 3차 함수는 딱 고정되는 어떤 함수로 딱 확정이 되지. 이 함수로. 맞죠? 그러면 이 함수랑 y는 k와의 교점 개수를 파악해보면 정답이 나오는 거다. 이게 국룰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이 양수예요. 자, 양수인데 자,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괜찮지? 0이 되는 지점 조사해보자. 다 6으로 나누면 자, 그럼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테고 그럼 3차 함수가 지금 최고차이 양수인데 이렇게 가실 텐데 천여고 그 교과서가 어디 거지? 비상인가? 비상이지. 신사고냐 비상이냐? 비상 맞지? 출판사 어디냐? 천재야? 아 천재 인가 민가. 아 근데 내가 이거 적어놨는데 잠깐만 갑자기 생각나. 아 1학년은 비상이고 1학년은 올해 개정됐으니까 2학년 쪽으로 적어놨는데 갑자기 천재류 맞아요. 천재류네. 오케이. 여기 있어요. 아니 왜냐면 시험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쌤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극대 극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둘이 평균 되면 가운데가 변곡점이 2분의 1이니까 y축은 여기보다 살짝 왼쪽에 있었을 테고 이게 y축이시고요. x축의 위치는 어떻게? 요 두 점 좌표를 구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찔러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 얼마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원래시겠다.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12. 그럼 얼마냐면 5, 7이다.
여기는 2, x자리 2 대입하시면 16,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 24.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4, 마이너스 20. 그러면 x축이 조금 그리고 얘가 이제 0,0을 지나네. 그치? 0,0 지나네. 그러니까 여기 0,0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7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0이니까 이 비율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게 x축이다. 괜찮죠? 네. 그랬을 때,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k의 위치가, 요 y는 k 있죠? y는 k. y는 k는 가로직선인데, 이렇게 가로직선이에요. y는 k가 가로직선입니다.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7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0보다 커야겠지? 됐죠? 그 다음에 두 실근이면 k가 7이고 마이너스 20이면 되겠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한 실근일 때는 한 개의 실근일 때는 7보다 크고 마이너스 20보다 작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알겠어요. 1교시 다들 피곤한 것 같은데 일단 1교시 짧게 끝내고 잠깐 쉴 테니까 15분만 더 쉴 테니까 집중해 봅시다. 그 다음에 143쪽에 필수예제 29번 보자. 143쪽에 29번 되게 중요하죠. 네, 한번 볼게요. 자, 143쪽에 필수예제 29번. 자, 방정식 있어요. 방정식. 방정식 마이너스 x 세제곱. 자,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는 자 0이네.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실근, 양의 실근,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 한 개의 음의 실근,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아, 그럼 얘와 k가 들어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 갖도록 하는 k 값 범위 구하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3차 함수, 최고차의 음수인 3차 함수나 x축과의 관계를 알아보면 k가 확정되지 않지. 어렵다 이 상태로 풀려면. 그러니까 요것들을 다 이대로 넘겨. 그러면 얘를 넘기면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6x라는 3차 함수와 부호 안 바꿨다. 쏘리. 여기 부호 바꿔야지. 자, 부호 다 바뀌어야 되죠? 요러한 3차 함수와 요러한 3차 함수와 자, 요러한 3차 함수와 k와의 자,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시면 되겠다. 교점의 x좌표잖아. 그치? 이 실근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거 그래프 기억 나와야 하잖아. 그래야 풀겠지? 그럼 그래프 기억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보자. 자, 미분을 해볼게. 일단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고 0이 되는 지점을 조사하면 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니까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랑 2일 때 0이고 그리고 또 여기 둘이 평균 내면 변곡점은 2분의 1이었을 텐데 그 y축은 여기 있었을 테고 깜이야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얘 원래 0 대입하면 0 나오지? 0,0 지나지 그래프. 그래서 0,0 지나니까 x축 이렇게 찔러 넣으시고 괜찮죠? 그 다음에 이 점 좌표 구해봅시다. 2, x 자리에다가 원래 함수에다가 x 자리에다가 2를 다 대입해보자. 2를 다 대입하면 8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2제곱하면 4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그럼 요거 계산하면 2인데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그럼 y는 k가 이렇게 꽂히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지? 여기 양의 실근 두 개 나오죠?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 나오지?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음의 실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K가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지. 그리고 0보다는 어때야 돼? 이게 0보다는 여기 Y는 0이 X축이야. 이게 X축이야, X축. 이게 X축이다이. 그러면 0보다는 어때야 돼? 0보다는 작아야 이게 만족시키는 거지? 그래서 K값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되게 시험 잘 보셨나요? 오자마자 시험 잘 봤냐고 물어봐서 그렇지만 일단 따로 물어볼게요. 네. 근데 시험지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대자분가? 나 아까 또 세 번 연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앵무새처럼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복습하고 있습니다. 143쪽 펴주세요. 143쪽. 네. 143쪽 예전에 했었던 거 복습하고 있고요. 그래. 복습하고 있고 그리고 전화 온다. 그 뭐야? 선생님 시험지 분석은 내가 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책 세워서 지도하겠습니다. 김할때. 근데 상대평가니까 너무 쫄지 말고요. 어차피 너네만 못 본 거 아니니까 어렵게 나오면. 그리고 수요일날 영상 수업 좀 복습하는 거 여기 앞에 좀 찍어놨거든? 그거 주말이든지 이번 주말이든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날 때 한번 보고서 공부해봐. 어딨냐면 영상 그 유튜브에다가 제인지 수학원 치면 그 선생님 채널 나오거든? 선생님 영상 막 나올 거야. 거기서 최근 영상 요거 10월 20일 그 수요일에 해서 올려놨거든? 한번 꼭 보고 공부해봐.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오늘 지금 찍어놨어. 못 들을까봐 요거 좀 한 30분 찍어놨으니까 본인들 못 들은 거는 아이고야 그렇게 그 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합시다. 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29번은 2번도 해볼게요. 네, 2번도 해보겠습니다. 자, 143쪽에 필수예제 29번에 2번 볼게요. 자,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 한 개의 양의실근. 자, 한 개의 양의실근. 양의실근과 두 개의 허근. 자, 두 개의 허근이면 그래프에 교점이 있다 없다, 두 개의 허근 교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가 한 개의 양의실근과 두 개의 허근 교점 없다. 자, 요거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치? 그러면 일단은 마찬가지로 이게 3차 함수인데 K가 확정되지 않으니까 그래프를 하나로 확정 지을 수 없겠지.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태로 풀 수는 없으니까 요만큼을 그대로 이쪽으로 넘겨서 푸는 거야. 왜냐면 K를 모르는데 3차 함수를 어떻게 그려? 맞죠? 물론 할 수 있어요. 또 푸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약간 너네 너무 헷갈리니까요. 원래 극대극소의 곱은 음수다. 그렇게 하려는데 또 그건 안 돼. 또 여기서는 좀 안 되니까 뭐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요걸 넘겨서 푼다. 그러면 얘를 넘기면 자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x는 자 k고요. 자 그럼 요만큼이 얼마냐면 자 3차 함수 얘는 y는 k 가로직선 이렇게 돼서 이제 교점의 위치를 판단하시면 돼요. 교점 위치. 그럼 일단 이거를 그려보려면 미분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프형이나 y 프라임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자 0이 되는 지점을 조사를 해볼게요. 다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자 인수분해를 하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시고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언제 0이 되냐 프라임 값이 마이너스 3분의 x가 마이너스 3분의 2랑 2일 때 0이 된다. 그러니까 이 3차 함수가 최고차의 음수라서 이렇게 되는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3분의 2랑 2에서 이제 극대를 갖겠고 극소를 갖겠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이제 0은 어디에 있을까? 뭐 y축은 이 중에 언제 있겠죠? 이렇게 가운데 있겠죠. 이거와 이거 사이에 x는 0이 있겠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0 대입하면 또 0 나오죠. 그러니까 원점 지나갑니다. 얘가 0,0 지나가요. 원점 이렇게 지나가요. 원점 지나가요. 그래프가. 네, x축, 자 이제 y축까지 다 해놨어. 그래놓고서 한 개의 양의식근과 두 개의 호근이래. 그러면 y는 k와 이 y는 k인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개의 양의식근과 이렇게 한 개의 양의식근이고 두 개의 호근 나오는 거 맞죠? 여기 교점이 없으니까요. 그죠? 이러한 범위를 구하래요. k값 범위. 그럼 k는 여기 있는 극대값보다 낮으면 극소값보다 낮으면 이제 성립이 하겠죠. 이걸 만족시키겠죠? 그래서 이 점좌표 구해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2 콤마 마이너스 3분의 2 콤마 자 여기다가 실제로 이제 x 자리에다가 다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7분의 40 나온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저 마이너스 27분의 42 나온대요. 그러면 k가 뭐보다? k가 요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이제 작으면 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거겠지. 그래서 최종 정답은 뭐냐면 k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작다. 이러시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뭐 정 안 되시면 또 복습해 드릴게요. 시험 기간에. 네. 그리고 자 넘겨봅시다. 자 이제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이랑 요 이제 146쪽까지만 하고 자 복습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쉬는 시간. 자 봅시다. 자 144쪽에 자 필수예제 30번. 자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해 같다면 실수 k값 범위는 구하래요. 실수 k값 범위.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는 자 0. 자 얘가 자 1번 서로 다른 세식은 한 실근과 두 허근. 자 일단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 범위 구하래요. 그쵸? 그러면 방금 전에 풀었듯이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k만 남기고서 얘를 다 이쪽으로 넘기자.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와 ky의 곱점.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와 자 y는 k y의 교점을 파악하시면 되겠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미분을 해서 이 그래프 개형을 판단해 봅시다.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고 0이 되는 지점 자 조사하자. 마이너스 3으로 다 나눌게. 그러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자 이렇게 자 인수분해 하시면 자 이렇게 되시고요. 그럼 마이너스 3이랑 1일 때 그래프가 0이 나오니까 자 3차 함수 최고차항 임수인 3차 함수고 자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다. 그쵸? 그러면 여기 둘이 평균 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축은 한 요 정도 이렇게 살짝 변곡점 오른쪽에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여기다 0 대입하면 0 나오네요. 아, 또 0,0 지나네요. 참 다 일관성 있네요, 문제들이. 자, 요런 상태다. 자, 이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자, 일단 극대점, 극소점 다 파악합시다. 여기는 1, 여기 x자리에 다 1 대입하시면 9에서 4 빼니까 5네요. 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x자리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이니까 27 그 다음에 9, 3,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7이시다. 그래요. 자 이렇게 된 상황이시다. 마이너스 27.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봅시다. 서로 다른 세실근이래요. y는 k, y 교점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려면 요 y는 k와의 위치가 뭐 사이에 있으면 되죠? 5보다 작고 마이너스 27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1번 정답은 k값 범위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려면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자 5보다 작으면 된다. 이게 1번 정답이고 2번 한실근과 두 허근이래요. 그러면 한실근과 두 허근이면 요 위에 있어도 되고 요 밑에 있어도 되겠지. 이게 한실근과 두 허근, 한실근과 두 허근, 한실근과 두 허근이니까. 그럼 K값 범위는 자 5보다 크고 마이너스 27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정답인 거예요. 1, 2번 정답. 이해가시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거는 심화입니다. 심화. 이렇게 푸셔도 되고, 자, 이번에는 심화를 해볼게요. 요걸 안 넘기고 하는 방법. 자, 요거를 안 넘기고 해보겠습니다. 안 넘기고 하는 방법은 이거 자체를, 자, 조금 잘, 이건 이해력 싸움인데, 이게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함수지. 이해가지?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올 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반드시 뭐다? 음수다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서로 다른 세실근이죠. 얘는 양수, 얘도 음수잖아. 그치?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 요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1번 정답은. 2번 정답은 한실근과 두 허근이면 이게 X축의 위치가 이렇게 돼버리면 한실근과 두 허근이면 자 극대극소 이런 경우는 극대극소 둘 다 음수니까 곱하면 자 양수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래프가 X축이면 여기 한실근과 두 허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극대극소가 한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는 얘네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에서 이게 성립이에요. 극대극소가 곱한 양수. 이해가시죠? 이게 한실근과 두 허근 가질 조건 극대값 극소값의 곱이 자 양수다. 이쪽이든 이런 경우든 둘 다 곱하면 부호가 같기 때문에 양수다.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고 서로 다른 세실근일 때는 반드시 얘와 얘 부호가 달라야 된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알겠죠?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의 극대값 극소값을 조사를 해볼게요. 일단 미분해볼게. 이걸 3차 함수라 생각을 하고 미분을 하면 y''은 똑같죠? 어차피 k는 사라지기 때문에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인데 자 얘가 0이 나오는 지점을 조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인데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나와요. 마이너스 3이랑 1이 똑같이 나와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랑 1 이게 똑같이 나온다. 여기가 0이 되는 지점. 그치? x 플러스 3이고 x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는 지점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3차 함수가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극대값, x 1일 때 극소값이니까 이 3차 함수가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x가 마이너스 3일 때랑 1일 때 극대 극소잖아? 마이너스 3일 때 극대, 1일 때 극소니까 자 여기 x자리에다가 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93, 27 어차피 사라지고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27 그 극대값은 k 플러스 27 자 극소값은 여기다 1 대입하셔야죠.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1 플러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k니까 k 마이너스 5다. 자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얘도 이제 똑같겠지? 그러면 자 곱이 음수니까 k 플러스 27과 k 마이너스 5의 곱이 음수다. 그럼 2차 부등식 풀면 정답 아까 전이랑 똑같이 나오죠? 아까 전이랑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이번에는 극대값이 27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5인데 곱이 0보다 크대. 그러면 이거 2차 부등식 풀면 k는 마이너스 27보다 작고 5보다 크다 해서 이제 두 가지 다 아까 전이랑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게 좀 헷갈리면 아까 그래프로 푸셔도 돼요. K 남기고 넘겨서 알겠죠? K를 움직이는 게 훨씬 낫다.
자, 그러면 자 1교시는 이제 한 장만 더 복습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속도 가속도는 한 번도 안 배웠죠? 네, 속도 가속도 오늘부터 새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등식에서의 활용도 한번 해볼게요. 부등식에서의 활용. 네, 부등식에서의 활용은 어떤 건지 봅시다. 자, 145쪽에 필수예제 3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x 4제곱 마이너스 32 x 플러스 a. 자, 0보다 같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항상 됩니다. 자, 부등식에서의 활용은 방정식이랑 다르게 그냥 요 미지수 있어도 그냥 오른쪽은 그냥 부등식은 는 0골로 정리하고 그냥 푸는 거야. 알겠어? 넘기는 거 아니야. 부등식을. 그냥 이 상태로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 그러면 이거 4차 함수, 왼쪽 4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미분을 해보자. 그럼 y 프라임 어떻게 되죠? y 프라임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조사를 하면 미지수는 사라지잖아. a는 미분하면 상수니까 사라지겠죠. 그럼 0이 되는 지점 조사하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음 4차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x 이거 이제 인수분해하면 x제곱 둘이 곱해 부호 반대로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자, 그러면 여기서 실근 x는 2 하나 나오고요. 여기는 없어요. 이거 허근이야. b제곱 마이너스 4이 하면 여기 안 나와요. 0이 되는 지점. 그럼 다음 4차 함수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2가 하나 나왔다는 거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2 하나 나오죠. 맞지? 하나 나오죠? 네, 하나 나옵니다. 네. 하나 나와요. 이 지점에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4차 함수가 어찌됐거나 2에서 하나 나오거든. x는 2, 여기서 딱 0이 되는 지점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시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없어요. 0이 되는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4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데, 그럼 x가 2일 때 0보다 같거나 크기만 하면 어차피 나머지는 다 성립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2, 얼마냐면 요점 좌표가 급속점 2, 얼마냐면 일단 2 대입하시면 x 대신에 다 2 대입하시면 16 마이너스 64 플러스 a니까 a 마이너스 자 48 맞나요? 48 맞죠? 마이너스 48. 자, 그러면 요 값이 0보다 같거나 크기면 하면 나머지는 다 0보다 같거나 크겠죠? 당연히 여기가 제일 낮은 값이니까. 그래서 a-48은 0보다 같거나 크셔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8보다 같거나 크시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 별로 어렵진 않죠? 네.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2번. 자, 2번도 보시면 자, 두 함수 fx가 fx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a고, 그 다음에 gx 함수가 뭐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0에 대해서 자 fx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던가, 항상 위에 있다는 거는 얘가 크다는 거거든. 항상 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거 커야 돼. 이 함수값이 이 그래프가 커야 돼. 얘보다는 얘가 커야 돼. 그래야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있거나 만나도록. 그럼 만날 때는 같은 거거든. 두 함수가 만날 때는 같아지는 지점이거든. 자, 요게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값 범위 뭐래?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위에 있다는 거니까 항상은 모든 실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 풀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fx 지우고 gx 지워서 이제 요 부등식을 풀게. 자,
자, 그러면 이거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 다 넘기면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0. 자, 얘가 0보다 같거나 크시고,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라는 거지. 똑같이 푸시면 돼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얘를 4차 함수로 생각하시고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제곱 플러스 12x. 자, 얘네들은 다 날아가시죠? 상수항이니까.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문자에는 상수 취급이다. 그럼 얘가 0이 되는지 좀 조사해볼게. 그럼 12로 다 나눠. 12로 나누면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x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그죠? 자, 그러면 0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나오네요. 0, 1, 1 중분 같네요. 1, 1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럼 4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가 0, 1, 1이면 여기 1, 2 같으니까 갖다 붙여야겠죠.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 구간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어서 와. 앞에 못 들은 거 찍어서 올려놓다. 1교시 거 145쪽 피면 된다. 몇 분 되지? 빨리 하겠다. 10분 안에. 자, 그래서 이제 0, 1 이렇게 된다. 그쵸? 그러면 여기 봐봐. 0일 때가 제일 낮은 지점이죠? 그러면 0, 여기다가 x 대신에 다 0 대입하자. 여기다 다 0 대입하면 얘만 남네요. a-10. 따라서 요 a-10이 0보다 같거나 크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자동 성립이죠? 그래서 a-10이 0보다 같거나 크기만 하면 돼. 정답은 10 이상이다. 자, 이렇게 부등식 활용 문제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힘드시죠? 네, 저도요. 아무튼 자, 맨 마지막 쪽. 자, 146쪽 여기 마지막 한쪽 복습 개념 설명하고 이제 우리가 안 배웠던 속도 가속도 하겠습니다. 단언컨대 속도 가속도랑 정적분 부정적분은 쉽습니다. 알겠지? 쉽다. 나 쉽다고 얘기했다. 원래 미분이 제일 미분계수부터 도함수 활용부터 여기 함수 그래프부터 여기 원래 방정식 부등식 활용 최대치수 활용이 그러니까 미분이 제일 조금 어려워. 너네가 느끼기에.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쉬었다 할게요. 네, 146쪽까지 봅시다. 146쪽.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146쪽에 필수예제 32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32번.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x가 0보다 같거나 크네. 자, 요거일 때 부등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가 0 이상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값 범위 뭐래? 그러면 이것도 3차 함수니까 그래프 개념을 판단을 해봐야겠지. y를 놓고 그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6x. 자, 미지수 날라가고 저 a 상수니까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조사를 해보자. 다 3으로 일단 나누고. 자, 그럼 0이 되는 지점은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돼요. 0이랑 2입니다. x가 자, 도함수 0, 2에서 도함수가 이거의 도함수가 0이니까 얘 3차 함수는 이렇게 됐었겠지. 네, 어디에서 그러냐면 여기가 0이랑 2에서. 그럼 변곡점은 당연히 1이었을 테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y축이네, 그치? y축. 그러고 나서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문제에서 x가 같거나 클 때 다음이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0보다 같거나 클 때 여기에서 항상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려면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같거나 크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x 대신에 여기 2를 다 대입한다. 그럼 8,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a니까 a 마이너스 4, 즉 얘가 0보다 같거나 크기경 하면 항상 성립하겠다. 그래서 a는 4 이상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죠? 네, 그럼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한 문제. 두 함수. 자, f 함수랑 gx에 대해서 닫힌 구간
0부터 2 구간에서 부등식이 fx가 gx보다 뭐 같거나 크대. fx가 이 얘기는 뭐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도록 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지.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이 닫힌 구간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값범위 구하래. 그러면 이거 살짝 넘기면 fx 함수에서 gx 뺀 함수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걸 해보자. 그럼 실제로 거기 fx식에서 gx식을 빼게 되면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뭐니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a. 자, 얘가 이제 fx, gx 뺀 거고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 같거나 크다. 요거를 자, 증명을 하는 거지. 이 닫힌 구간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값 범위가 그럼 똑같은 거지. 3차 함수라 생각하고 이제 그래프 개형이 나와야겠지. 그 미분을 해보고 얘는 어차피 상수항 사라질 테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지점 조사를 하면 자 x가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다음 3차 함수가 자 0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0이 되고 그럼 둘이 평균 대비 변곡점 당연히 0이니까 y축은 이렇게 있을 테고 근데 닫힌 구간 0부터 0 이상 2 2라고 있어. 그러면 0 이상 2 이하라고 했어. 그럼 뭐 2 정도 있었겠지. 아 근데 우리가 저기 비율값 좀 전에 공부했었지. 여기 간격이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가 1이면 여기 교점이 여기도 1이었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2야. 아무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거는 이 문제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시겠죠? 네, 비율 관계는 저번 수요일날 영상에 잘 찍어놨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0부터 2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셔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이 점이 제일 낮으니까 요점 좌표가 1, 여기다 x자리에 다 1을 대입하시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a니까요.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즉 얘가 0보다 같거나 크기만 하면 이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겠다. 그래서 넘기시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푸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조금 속성으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저기 수요일날은 121쪽부터 복습이 들어갔어요. 함수의 그래프부터. 그래서 오늘 146쪽까지 쭉 일단 가장 핵심되는 파트인데 다음 시험 범위에 복습이 끝났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제 속도 가속도 자 2교시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